안녕하세요. 한국주기성구토증 공식 채널입니다. 지난 영상에서는 주기성구토증의 개념과 역사에 대해 알아봤어요. 오늘은 주기성구토증으로 진단받기까지 평균 8년이 걸리는 이유에 대해 알아볼게요. 많은 환자분들이 정확한 진단을 받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려요. 평균 8년에서 21년까지 소요된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 왜 이렇게 오래 걸릴까요? 주기성구토증은 배제 진단이 기본이기 때문이에요. 다른 모든 가능한 원인을 배제한 후에야 내려지는 진단이죠. 때문에 환자분들은 여러 검사를 받게 돼요. 그 과정에서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들어요. 또 다른 이유는 의료진의 인식 부족이에요. 많은 의사들이 이 질환에 대해 잘 모르거나 성인에서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오해하기도 해요. 환자 입장에서도 어려움이 있어요. 발작이 없는 기간에는 완전히 정상적이라 병원 방문 시 증상을 보여주기 어려워요. 지난주에 하루 30번 토했어요 라고 말해도 지금 멀쩡한 모습만 보면 심각성이 전달되지 않죠. 로마 IV 진단 기준을 자세히 살펴볼게요. 이것이 현재 가장 널리 사용되는 진단 기준이에요. 로마 IV 기준에 따른 주기성구토증 진단 조건은 1. 최소 6개월 동안 급성으로 시작하는 구토 에피소드가 있음. 2. 1년에 3회 이상의 개별적인 에피소드가 발생. 3. 에피소드는 보통 2시간 미만에 끝나지 않음. 4. 에피소드 사이에는 증상이 없는 기간이 있음. 5. 다른 질환이나 대사, 내분비, 신경계 이상으로 설명되지 않음. 이 기준을 만족하면 주기성구토증으로 진단할 수 있어요.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5번 항목이에요. 다른 가능성을 모두 배제해야 한다는 것이죠. 진단을 위해 필요한 검사들을 알아볼게요. 의사들은 구토의 다른 원인을 배제하기 위해 다양한 검사를 실시해요. 기본적인 검사에는 다음이 포함돼요. 혈액 검사는 간 기능, 신장 기능, 전해질 등. 소변 검사는 감염이나 대사 이상을 확인. 상부 위장관 내시경은 위나 식도의 문제를 확인. 복부 초음파는 담낭, 췌장 등의 이상을 확인. 추가 검사로는 뇌 MRI는 신경학적 원인을 배제. 위 배출 시간 검사는 위 운동성 장애를 확인. 상부 위장관 조영술은 해부학적 이상을 확인. 위산 역류 검사는 역류성 식도염 배제. 소장 조영술은 소장 폐색 등을 확인. 발작 중에는 다음과 같은 검사가 중요해요. 전해질 검사 탈수 정도 확인. 암모니아 수치 대사 이상 확인. 포피린 검사 급성 간헐성 포피린증 배제. 갑상선 기능 검사 갑상선 이상 배제. 이렇게 많은 검사를 해도 이상이 발견되지 않으면 그때 주기성구토증을 의심하게 돼요. 배제해야 할 중요한 질환들이 있어요. 소화기계 질환 위험, 위궤양, 담낭염, 췌장염, 신경계 질환 편두통, 간질, 뇌압 상승, 대사성 질환 당뇨병성, 케톤산증, 요소회로 이상, 내분비 질환 에디슨병, 갑상선 기능 항진증, 신경계 종양, 뇌종양, 뇌압 상승, 중독 약물 부작용, 알코올 중독. 이렇게 많은 질환을 배제하는 과정은 시간이 오래 걸려요. 또한 각 병원마다 접근 방식이 다를 수 있어요. 진단 여정을 살펴볼게요. 대부분의 환자는 다음과 같은 경로로 진단받게 돼요. 1. 1차 의료기관 동네 의원. 첫 증상 발생 시 동네 의원급 병원이나 인근 소아과를 방문하는 편이에요. 보통 위장염, 식중독, 장염으로 많이 오진되어요. 단발성 증상으로 간주되어 대증 치료만 시행해요. 2. 2차 의료기관 종합병원. 증상이 반복되면 방문하는 경우가 많아요. 소화기내과에서 기본 검사 시행을 시행해요. 여전히 원인을 찾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3. 3차 의료기관 대학병원. 장기간 원인 불명의 구토가 지속될 때 진료 의뢰서를 받아서 방문해요. 소화기내과, 신경과 내분비내과 등 여러 검사 후 주기성구토증 진단이 가능해져요. 이 과정에서 많은 환자들이 여러 의사를 만나고 다양한 진단을 받게 돼요. 기능성 소화장애, 과민성 대장 증후군, 스트레스성 구토 등
잘못된 진단을 받는 경우도 많아요. 진단 지연의 이유를 좀 더 살펴볼게요. 1. 의료진 요인. 주기성구토증에 대한 인식이 너무 부족해요. 성인에서 발생하지 않는다는 오해가 있어요. 심리적 원인으로만 치부하는 경향이 있어요. 2. 환자 요인. 발작 사이 정상 상태라 병원 방문을 미루기도 해요. 많은 환자들이 증상 설명에 어려움을 겪어요. 구토 증상 외에 복통, 편두통 등을 같이 겪기 때문에 기타 여러 병원을 전전하며 진료받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해요. 3. 의료 시스템 요인. 진료 시간의 제한이 문제예요. 현재 대학병원 외래 진료 시스템은 평균 3에서 5분 정도의 짧은 진료 시간이라 복잡한 증상 패턴을 충분히 파악하기 어려워요. 전문가 간 의사소통 부족. 여러 과를 돌아다니며 진료받다 보니 검사 결과 공유나 통합적 진단이 어려워요. 희귀 질환에 대한 전문센터 부족. 주기성구토증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의료진이나 센터가 국내에는 거의 없어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진단을 빨리 받기 위한 팁을 알려드릴게요. 1. 증상일기를 작성해서 가져가세요. 구토 에피소드의 시작과 끝, 구토 빈도와 양, 동반 증상 두통, 복통 등 예상되는 유발 요인과 발작 전 전조 증상이 있다면 그것도 같이 작성해요. 의사 방문 시 준비할 것, 증상일기와 패턴 기록, 이전 검사 결과 모두 가져가기, 복용 중인 약물 목록, 가족력 정보 편두통 등 가능하면 발작 중 촬영한 영상이나 사진. 3. 의사에게 효과적으로 설명하기. 주기성구토증을 의심합니다 라고 직접 언급. 증상의 심각성과 삶의 질 저하 강조. 발작 사이 완전히 정상이라는 점 강조. 1994년 진단 기준이나 로마 IV 기준 언급. 4. 전문가 찾기. 희귀 질환 전문센터 또는 대학병원 방문. 주기성구토증 경험이 있는 의사 찾기.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추천받기. 진단 시 주의할 점도 있어요. 환자분들은 진단을 위해 여러 검사를 받게 돼요. 이 과정이 지루하고 힘들 수 있어요. 하지만 정확한 진단을 위해 필요한 과정이에요. 또한 의사가 심리적 원인이라고 하더라도 좌절하지 마세요. 다른 의견을 구하는 것도 중요해요. 진단 후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1. 질환에 대해 공부하기. 신뢰할 수 있는 자료 읽기. 환자 커뮤니티 참여하기. 최신 연구 동향 파악하기. 치료 계획 세우기. 급성기 치료 계획. 예방 약물 고려. 발작 관리를 위한 응급 계획. 3. 지원 시스템 구축하기. 가족과 친구에게 상태 설명하기. 직장이나 학교에 필요시 설명하기. 심리적 지원 받기. CVS 트래커를 활용하는 방법도 알려드릴게요. 이전 영상에서 소개된 트래커를 더 자세히 살펴볼게요. 트래커 사용 팁. 발작이 시작되면 즉시 기록. 입력하기 어려우면 발작이 조금 좋아지고 입력해도 돼요. 증상의 강도를 1에서 10으로 표시. 발작 전 활동, 음식, 스트레스 요인 기록. 복용한 약물과 효과 기록. 주기성 파악을 위해 최소 3개월 이상 사용. 이 트래커는 의사와의 상담에서 매우 유용해요. 정확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진단과 치료 계획을 세울 수 있어요. 오늘 배운 내용을 정리해 볼게요. 주기성구토증은 배제 진단이에요. 로마 IV 기준이 가장 널리 사용되는 진단 기준이에요. 진단까지 평균 8년 이상 걸리는 경우가 많아요. 증상 일기와 체계적인 기록이 진단에 큰 도움이 돼요. 전문가를 찾고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것이 중요해요. 여러분의 진단 경험이나 질문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알려진 원인과 유발 요인에 대해 알아볼게요. 미토콘드리아 DNA와의 연관성, 편두통과의 관계, 주요 유발 요인들을 살펴볼 예정이에요. 주기성구토증 정보와 경험 공유는 저희 카페에서도 가능해요. 링크는 영상 설명란에 있으니 꼭 방문해주세요.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 건강하세요.